그 다음에 이제 오늘로 공부할 거는 편재의 바람입니다. 이것도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것부터 얘기를 하죠. 우선 이게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면 앞에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요. 이 생명 유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이제 정수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승의 바람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잘 알다시피 말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 안색이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그 약하면 그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좋으면은 이제 안색도 좋고 피부 윤택해지고 또 이 숨쉬기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한번 봅시다. 셋째 하는 부분은 183페이지. 자, 편재의 바람입니다. 편재의 바람은 가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슴은 물의 요소로 흰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물의 요소라는 것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그 가슴에 그 심장이 붉은색이니까 뭐 붉은색을 표현하고 이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기는 들어 올리는 것, 걷기, 뻗기, 그리고 근육의 수축, 입과 눈꺼풀, 항문을 열고 닫는 것 등을 조절합니다. 저 가슴에서 시작하여 팔과 다리 끝까지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러게 심장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슬로서는 관절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를 움직이고 사지 이완과 수축 그리고 입과 눈을 열고 닫는 일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요 가슴에 있는 것은 이제 온몸의 기운이 편재하고 있다 하는 데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대개 가슴 위치하고 있는 이 편재의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색깔로 흰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흰색. 저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근데 전신 묶고는 목소리 좀 이상하거든요. 자, 그거는 뭐하고 가는 네 번째. 불입니다. 먹물음의 바람입니다. 자, 먹물음의 바람은 위장과 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장과 복부는 바람의 요소로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운은 소화와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이 기운 또한 칠총체를 성숙시킵니다. 즉 담즙을 분비하여 위의 양기를 존재하게 합니다. 이 바람의 기능은 전부 내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음식을 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수행을 통하여 내부 열을 일으키는 배꼽에 있는 에너지 통로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소화, 정지된 것과 정제되지 않는 것의 분리 등을 담당합니다.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다시피 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불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소화를 시키는데 이제 불의 요소에서 소화. 배가 차고 이러는 것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람의 요소의 이런 그 내용들은 그 아비달마 같은 데나 청전 도론에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꼽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죽음을 얘기하다 하는 책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배꼽에 이제 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내부 열을 일으킨다 이러는데, 보통 이제 수행자들 보면 배꼽에 불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통 물어본다 합니다. 배꼽에 여기 이제 불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내부 열이라 해가지고 밀교 수행법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도 얘기했지만 추운 겨울날 저게 이렇게 면 한 장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몸에 팍 둘러서
몸에 있는 내부 열로서 이게 말르는 그런 시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룻밤에 제일 많이 이 자기 그 몸의 열로서 그걸 하는 게 7장을 이렇게 말른다 그래요. 대단한.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요. 예, 이 배꼽에 이제 그 열을 이용해서 좀 숙달이 되면은 그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추운 지방에 가더라도 목 한 장만 걸치고 있어 춥지 않고, 아무리 더운 지방에 있어도 땀 흘리지 않고,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외부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전혀 몸은 반응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만큼 이런 수행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째, 하향, 배설의 바람입니다. 직장, 창자, 회원부에 위치하며 그 기능은 대변, 소변, 정액, 월경, 자궁, 수축과 태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정자, 여자의 월경, 대소변 등을 조정합니다. 회원부는 흙, 물, 불, 바람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흙의 요소인 노란색은 자아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서 바람은 주로 하복부에 있는 에너지 통로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궁 또는 정낭, 방광, 의적 다리 등으로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소변, 배변, 그리고 월경에서 시작하고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설할 수 있는 건 밑에 이제 바람의 요소 밑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가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슴 있는 거는 이렇게 편제되어 있으면 온몸을 이렇게 편제되는 기운으로 가고, 요 정수리는 이제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기운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게 대충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두면은 이제 몸의 기운이 어떤 식으로 도는구나. 창자에 바람이 분다 이러면은 이런 거는 배설해하고 관계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화 기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5가지 바람은 육체와 정신의 기능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 바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바람들이 막히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 바람은 7군데 차크라와 5요소와 5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인체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정수리 하나 있고, 미간, 목, 가슴, 배꼽, 단전이죠. 이 총 7군데 얘기하면 이거만 이제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보면 5수로 나누면 첫 번째 정수리에 이제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슴에서 가슴이 위로 올라가는 게 2개가 있고, 또 가슴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있죠. 얘기하자면 배꼽하고 배하고 이 2개예요. 밑에 이제 회음부는 5.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정수리는 이제 바로 생명에 관계되는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승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이는 죽은 온몸 전체에 그냥 편재하는 바람이 있고, 요건 4번째 위장이나 장자, 소화 기능과 관계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운부는 아래로 이제 배설하는 그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7개 에너지 센터하고 몸 안에 있는 5가지 이 바람을 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색깔하고도 관계가 있죠. 옷색하고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색깔하고 관계되는 거는 이 정수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잘해.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제 흰색도 이 안에 밤. 그다음 여기 이제 요거는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요거는 이제 검은색하고 검은색은 이제 정오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목은 요거는 이제 붉은색이죠. 빨강색을 하죠. 빨강색. 그다음에 여기 가슴에는 흰색. 그다음에 이제 배꼽은 노란색입니다. 그다음에 단전 여기는 녹색이에요. 그다음 요거 헤엄코는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는 이제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붉은색,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죠. 흰색이 있군요. 흰색. 요거 이제 다 여기 이제 요거는 흙이고, 요거는 이제 바람이고, 흰색은 물이고, 붉은색은 불입니다. 흙, 물, 불이 네 개가 다 있는 이 회원부의 문제예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녹색은 파란색 아니에요? 네? 여기 파란색이요. 녹색. 위에는 파란색. 파란색. 이거 파란색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흰색은 요것도 파란색하고 같이 요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색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색채 속에서 벗어난 적이 한 적 없습니다. 다 보이는 색채를 보이잖아요. 그죠? 색채를 보이는데 이 색채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이 과학적인 진실로 얘기하면 지금 파장입니다.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의 세계에는 색깔, 냄새, 맛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긴 파장은 빨간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모양, 부피 이런 게 이제 이 눈으로 들어올 때는 그렇게 이제 인식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눈 안에도 이제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 이제 붉은색이나 녹색이나 파란색 받을 수 있는 유전자가 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장이 코로 오면은 이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이 냄새가 달라집니다. 고란대를 맡을 수도 있고 장미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그런데 파장이 길어 오면은 귀에는 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주주파와 구주파를 받는 달팽이 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을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헤르츠라는 사람 알죠? 네. 이 사람 전자기파를 발견했잖아요. 발견하면서 제자가 물어서 이거 어디 소용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러는데 몇십 년 뒤에 이걸 갖다가 무선 전화기에 이제 응용하게 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모든 이 핸드폰 같은 거는 이게 소리가 날라와서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전자파입니다. 파장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TV 색깔 같은 거 보는 거 보십시오. 색깔이 날라와서 TV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파입니다. 전부 다. 전자기파죠. 그래서 그 헤르츠의 잘 이렇게 맞추면 그에 따라서 각 다른 채널의 TV를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변환하는 게 누가 변환하냐? 마음이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환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파장의 세계를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1찰나에 75분의 1초입니다. 75분의 1초가 1찰나예요. 이게 불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찰나생찰나멸하는 이 세계를 전부 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색깔, 소리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이 마치 배난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 사상에서 이거는 유식 무격 오직 마음 뿌리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선 바꿔서 한번 딱 생각을 좀 해보죠. 마음이 변환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신체 부위에 내가 파란색을 연상을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가겠어요? 파란색은 이 점술에 영향을 가는 거죠. 내가 붉은색을 상상하면 붉은색인 파장이 생긴 마음의 애가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목에 영향을 주는 거죠. 흰색은 가슴, 녹색은 요 미간, 노란색은 배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흙물불 바람 이것은 또 색깔을 하면 또 회원부 쪽에 영향을 주고. 그런데 신체라 하는 거는 결과수는 이 파장이라 하는 거는 이 가장 기본적은 뭐 380이라 했습니까? 교수님. 네, 300 나노미터. 네, 380 나노미터에서 막 800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전부 다 파장이라고 지금 요즘 이제 지금 이 뭐야 뜨드득하게 하는 건 중력파, 미시한 중력파를 얘기하잖아요. 중력파도 또 헤르츠맨처럼 쓸모없는 것이다 하지만 또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되면 또 어떻게 이게 활용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파장들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전환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야말로 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창조주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부류는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또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창조주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색찬 명상을 하면은 오색을 상상하게 되면은 상상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 의해서 파장이 나다. 그 파장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리가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또 기운이 흐르는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처 능력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또 공부를 해 봅시다. 자, 거기 185페이지. 자, 그런데 5가지 바람은 7군데 차크라와 5요소와 5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7 차크라가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면 5가지 바람은 그 차크라와 통로에 활동하고 있는 생명 에너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색찬 명상을 할 때는 5가지 바람을 오색으로 활성화시키고 쉽게 말해요. 이 오색을 상상하면 5가지 바람이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차크라의 통로를 막고 있는 매듭을 풀고 5가지 바람 중에 가슴 있는 바람을 중앙 에너지 통로로 움직이게 하여 오른쪽과 왼쪽 에너지 통로들의 바람들을 중앙 에너지 통로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생명 에너지가 아래 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달라이 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하는 책에서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줄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술을 한 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걸 기술한 게 전혀 아니고 논서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색찬 명상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1%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생명 에너지에 의하여 각 차크라라 하는 건 바퀴라는 뜻이거든요. 차크라에 있는 감정과 심리를 정화하고 매듭을 풀기에 이르려면 윤회의 길에서의 해탈의 길로 나아가 증명한 빛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 주황 통로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정수리부터 제일 밑에 여기는 성기가 성기에서 정수리까지 일직선으로 하나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걸 중맥이라고 합니다. 중맥.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서 한 가닥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쪽에도 또 한 가닥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교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게 교차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왼쪽은 음의 기운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양의 기운인데 이렇게 교차해 갈 때 딱 교차되는 게 차크라 부분이에요. 차크라 되는 부분이 거기 또 매듭을 짓고 있다. 딱 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 기운이 이렇게 묶어 있어가지고 후판에 이렇게 기운이 매듭이 이렇게 묶여가 활성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음양의 기운이 하나가 모아져가지고 중맥을 타고 올라오면서 다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열어버렸을 때 이 일국의 에너지 센터에 뭐가 피는 연꽃이 핍니다. 연꽃 계속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주황으로 이제 기운이 흐르게 되면 해탈의 길이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저게 한 주황으로 가면 해탈의 길이냐? 저게 인도 달람살라의 그 사라학교 교장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교장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 주황으로 올라가는 게 해탈의 길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 이야기가 음양의 기운이 두 개가 한 주황을 통해서 정수로 올라갈 때 모든 몸의 기능이 정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정지가 되면서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는 역시 목적은 선정이었던 겁니다. 선정이 들어가면은 바로 선정의 선조 공성을 깨닫는다. 이분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런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죠. 제 얘기는. 왜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그걸 지도해 줄 스승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죠. 달람살라에도 몇 명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밀교 수행합니다 하고 표를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스승 밑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자가 누가 밀교 수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 스승과 제자만 두 사람이 딱 알아요.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혹 누가 밀교 수행을 가르친다. 그래 달람살에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서 가르친다 이러면 사입이라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밀교 수행하는 사람은 밀교 수행한다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제가 달람살 1년 살면서 안 겁니다. 근데 작년에 중농 그 지혜를 논하다 우리가 토론 법회를 열었을 때 어느 청년이 질문을 하고 이래서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 달람살라의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인정받은 캐나다 사람이 밀교의 인정받았다 해가지고 한국에 아마 그 센터를 개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밀교 수행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밀교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왜? 달라이 라마 스님 하시는 말씀이 현대화가 밀교 수행하는 사람 딱 두 종류래요. 미치거나 그냥 할 일 없이 허송시험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밀교 수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생각해봐요. 그럼 밀교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달라이 라마 스님만 인정받았다고 감히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쪽에 막 사람들이 모이는가 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인정하실 분도 아니에요. 예. 당신이 하시는 게 아닌데 무슨 인정을 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 도저히 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1년 살면서 안 바로는 그럴 리가 없다. 왜냐 대놓고 밀교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없다. 그래서 비밀 불교예요. 말 자체로 고개처럼 내놓고 하는 얘기. 근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맥이 이어져요? 글쎄 참 그 희한한. 딱 그걸 할 때 스승과 제자가 두 무릎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바로 전수를 한대요. 대놓고 이렇게 대중 앞에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두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요 그런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밀교 수행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 오색찬 명상하면 색깔은 파장하고 관계 있고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제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네. 동국대 경주의 동국대 대학원에서 차원 명상을 강의를 할 때 수강생 8명 정도 처음 할 때 8명 정도인가 한 사람 빼고 7사람은 전부 다 그 생명 에너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얘기하면 수행 일기기 다 나오고 이게 내가 가르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유는 뭔가 하면 등록금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받으려 그러면 A 학점 A 플러스 이상 받으려면 열심히 수행 일기를 안 적어내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7사람은 다 이 에너지 반응을 보였던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그 차원 명상 이 책 말고 그 앞에 차차소에 닿더니 그 책 보면은 그 뒤에 수행 일기 적어놨는데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 색깔을 상상해서 차를 마시는데 벌써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꽃도 피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세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전수를 할 때 달람살라 있으면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칼라 차크라에 관계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한테 이걸 번역시켜 가지고 그래서 요 색깔하고 이 차크라에 관계되는 부분을 여기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저수를 뒤지고 이래서 저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또 공부를 합시다. 자, 각 차크라의 그 요소 및 색채 심리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는 아마 지금 현재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차크라라는 색채 심리는요 불교 색채 심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거의 인터넷에 나온 거는 거의 100%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 힌두교 주장하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바로 불교 탄트라 불교 밀교에서 주장하는 그 차크라와 요소와 색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내가 대조해 봤는데 수는 엉터리가 많더라. 왜? 자기 마음대로 각각 주장은 다 조금 다 달라요. 얘기하는. 다른데 제가 하는 것은 정통입니다. 정통. 제가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종희 씨라고 영남대학에서 이제 그 석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걸 뭘로 석사를 받았는가 하면은 드로잉 있잖아요. 드로잉. 드로잉. 예, 그림. 그게 이제 그 만다라 그림으로 해가지고 심리 치료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 석사학위를 논문을 이제 냈는데 이분은 어떤 정도 실력인가 하면 자폐증 아이들에게 드로잉을 해가지고 말문을 열게 할 정도 실력이 있는 거죠. 보니까. 근데 그 논문을 학교에서 1등상 받았답니다. 1등상 받았는데 그 이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비수관에서 이야기한 바로 5대의 오색체를 가져가서 그 원리로 해서 논문을 썼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색채 학회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론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고민이 빠졌다는 거죠. 왜? 그 논문이 나오니까. 그럼 이때가 처음 외국에서 그 가져와가 논문을 썼는데 외국에서의 만다라 그림 내용 보면은 조금 다 달라요. 이상하게. 만다라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고 불교에서 왔는데 실제 설명하는 건 불교와 동떨어진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그 방법은 전통 불교에서 5대와
5요소의 색채의 그 차크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통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얘기하자면은. 기신론에서 다음같이 읽었습니다. 원래부터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며 색의 본성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색의 바탕의 형상이 있을 수 없어 법신을 지혜의 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의 본성이 곧 색이기 때문에 법신은 어느 곳이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색은 색채가 있습니다. 그 물질은 색채가 있습니다. 색채는 곧 마음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색채는 심리의 표현으로 마음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색자 명상을 하는 마음에 의하여 차의 오색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각 차크라 요소와 색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각 차크라 요소와 색채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기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색의 본성이 지혜라는 거죠. 물질이 본성이라고 하는 지혜다. 또 이런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 물질과 지혜는 마음인데 이게 분명히 물질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자 핵이라 하는 것이 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 그럼 원자 핵 있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생각과 원자 핵이 어느 게 더 단단하냐 이렇게 하면 생각이 훨씬 더 단단하다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원자의 핵의 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전자가 똑같이 생겼다 살았다 생미라는 것이다. 생미라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걸 물체라 하기는 곤란하다 말하자.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모양과 색깔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에 설명했듯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다 한다면은 결국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물질을 물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비로소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이름 붙여서 사용할 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색의 본성, 물질의 본성이 지혜다 이렇게.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이는 물질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물질이라 하는 게 우주에 두루하다. 그러면은 물질의 본질이 지혜다 이러면 지혜가 우주에 두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신, 법의 몸, 지혜의 몸을 이루면은 이 몸은 우주 전체가 그냥 그대로 지혜의 몸이 된다고 보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본성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본성이라면 그런 형태가 무형입니다. 그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어있다고 보는 거죠, 본질은.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법신, 법의 몸을 갖게 되면은 모든 존재 그 자체가 자기가 그 생명의 한 덩어리로서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신이 두루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법신이 색신을 나타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갖고 이렇게 제약받지만은 법신은 몸을 갖고 있으면 제약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제약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색채는 심리의 표현이다.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런 얘기.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정수의 차크라. 호공의 요소고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호공의 색은 무색입니다. 그러나 호공은 하늘을 뜻하므로 하늘의 색은 시각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왜 파란색으로 보이는가 하면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긴 파장을 흡수해버리고 짧은 파장을 탁 이렇게 튕겨냅니다. 그래서 바다가 뭘로 보이는가 하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도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호금의 요소는 몸 전체를 사고 있는 공간을 뜻하며 신체적으로는 정수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정수리에 내하수체가 위치해 있으며 그 주 분비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다른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분비샘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란색은 치유의 색깔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파란색 치유의 색깔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머리에는 이 분비샘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뇌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두뇌를 갖다가 약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위가 아프다 이러면 두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아픔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근데 이건 빛하고 관계가 많이 햇빛을 많이 보고 이러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한 10시라든지 11시쯤 자면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거는 멜라토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뀐답니다. 밤 되면. 그래 불을 켜놓고 자지만 완전히 꺼야 돼. 이거는 햇빛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그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불이 있고 이러면은 끄고 자고 끄지 못할 때는 반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여요. 그걸 암 줄기세포를 찾아 죽이는 게 멜라토닌이랍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밤늦게 12시 넘어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 벌써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씩 이상 생기는데 10,000개 이상 생기면은 암 환자랍니다. 그게.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디 되는가 하면은 벌써 호르몬 이게 분비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기 치아에 그 충치가 있는데 옛날로 이게 나부로 해가 떼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 안 좋대요. 그래서 암 환자들 되게 살펴보면은 충치를 떼운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말감. 예. 근데 거기 답이 아니고 수은입니다. 수은. 아말감하는 수. 예. 수은인데 멜라토닌이 여기서 못 내려오는 건 수은이 있으면 내려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있는 요걸 금리로 바꾸셔야 돼요. 떼운 걸 갖다가. 예. 정말이에요. 그 관련이 있습니다. 또 사람 몸에 수은이 많으면 혈액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애는 것도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머리에서는 그런 약 제조 공장이 머리에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머리는 파란색 파장에 크게 반응하며 순수, 그리고 치유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에 관하여 명상하면 분노가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얼굴에 나타나죠. 정오심은 얼굴에 안 나타납니다. 왜요? 예? 정오는요,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노가 쌓이면 정오가 되는데 네. 얼굴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합병이 되나? 예, 그게 합병이에요. 근데 분노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나타날 때 얼굴이 붉은색을 많이 띠죠.
그때는 이제 파란색 물을 머리를 쭉 부으면 싹 내려갑니다. 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영원성, 진리, 헌신, 진심, 순수, 순결, 적정, 평온, 정신적 그리고 지성적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징성은 일반적인 감성, 즉 하늘색이 가장 차분한 것이며 가장 공정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공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작고 가볍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파장이 짧다는 말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거기에 74줄을 한번 보십시오. 티베트 채식학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에서도 성모상과 예수상은 또 종종 하늘색을 입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이집트에서 아눈, 수메리아니의 위대한 어머니, 그리스에서 제우스, 힌두에서의 인드라, 비슈며, 그리고 그의 푸른 피부의 환생인 크리슈나 등을 포함한 많은 천신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88페이지 넘어옵니다. 그 대신요, 스님. 예. 파란색이 냉정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 차갑고요. 네. 예.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자, 188페이지. 파란색은 5가지 색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시간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픈 일들이 있을 때 파란 하늘을 바라보거나 파란색을 상상하면 머리가 시원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화는 불난 모습입니다. 뜨거운 불의 붉은색으로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파장에 찬 느낌의 상징인 파란색으로 붉은색의 화를 꺼주는 것을 연상하면 어떻습니까? 시원해집니까? 집니다. 이게요. 예. 공 또는 호공이 때로 흰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성을 표현할 때 파란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공성. 흰색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어떨 때는 흰색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부처님 후광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은 공성의 색깔이랍니다. 얘기하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응? 파란색. 예. 아, 네. 어디죠? 머리 뒤도 혼자서. 뒤에 자, 또 봅시다. 우리가 오색자 명상을 하면서 파란색을 명상하여 몸의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고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배꼽 차카라는 노란색이며 노란색은 고집 자만의 심리를 일으킵니다. 즉 자아관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색자 명상을 통하여 아가 무아로 바뀔 때 이 차카라의 색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바로 내하 수체의 위치에 있는 차카라가 신체의 다른 모든 호르몬을 생산하는 분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가능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접촉에서는 이 감각의 정보는 이 중추신경으로 가서 말초신경으로 영향을 때리죠. 정보가 전달된답니다. 근데 애기들은 안아서 젖을 미고 이러면 그 감각 정보가 이 중추신경으로 가서 뇌신경 세포를 형성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바깥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벌써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상으로 이 차를 마실 때 색깔을 상상해서 딱 마시면 바로 이거 어떤 영향 가겠습니까? 바로 온몸의 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면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이 아타나식이라가 우리로 말하면 아리아식과 무의식과 같은 건데 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에다 영향을 주면은 바로 아리아식이라는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러면 갖가지 심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다만 자비선사에서 이렇게 좀 하더만 간혹 좀 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자비수관도
보면은 이제 오요수에 오색채와 각각에 드는 명상법이 있거든. 근데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왜 도망갔느냐 이거니까. 하느님, 그 명상을 했더만 별 시덥잖은 게 다 올라오더라 이게야. 명상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게 다 없어져서 고요해져야 되는데 별 이상한 게 다 올라오니까 이 명상법 이상이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온갖 것이 올라오는 것은 그 자극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고 올라오면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관 하면 처음에는 막 안 생기다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참 고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필요하고 이상한 게 올라오니까 기분 나쁘다 이게. 그래 도망간다는 거지.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대가 사라지는 게 좋은 것이지 계속 갖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얘가 우리는 인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자, 분노의 반응은 뇌를 통하여 얼굴에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바로 심장에서 비롯되므로 목을 통하여 머리로 올라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목을 통해 올라오는 건 뭡니까? 이 상승하는 기운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자, 따라서 분노의 결과 가슴에 남아 있어서 가슴의 답답함과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의 결과는 가슴에 남아 있어요. 예. 그러므로 공성의 파란색을 명상하면 그 파란색의 반응으로 사람과 영미의 물기운은 흰색입니다. 오돌오는 건 머리로 올라와 분노의 불기운을 시원하게 합니다. 파란색인 호공의 머리가 물의 흰색 지혜와 자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머리는 파란색이지만 흰색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오면은 파란색이 흰색으로 머리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인도에 갔다 왔을 때, 남리 해안법회를 열고 마지막 날에, 심령 명점, 관정을, 주더라고요. 근데 가피. 예. 모든 한 1분 명상 정도가 가피 받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 받는 명상이라는 게 어떤 거 하면은 자, 가는보살이라고 하고 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 이러면은 가는보살의 머리로 흰빛이에요. 목에서 요 목으로 붉은 빛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파란색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보살의 흰빛을 머리로 받고 목에 붉은 빛을 받고 가슴에 파란색 빛을 받는 거예요. 얘기하자. 이걸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다 받고 오마니 백명을 부르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만다라로 들어갑니다. 만다라 문을 좀 열고 들어가면은 그 간신보살의 가슴이 둥근 차크라 나타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거기 또 만다라가 또 있는 겁니다. 거기 또 그 보살이 또 다른 보살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 또 가피를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16단계를 거쳐가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가슴은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을 받는다는 건 가피를 얘기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혹시 목 아프고 목이 안 좋은 사람은 목에 이래 가피를 받으면 목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흰색은 학습과 지식의 색채이고 공성은 자비 근원이며 이 근원에서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파란색의 공은 분노의 불을 다스리며 분노가 지혜와 자비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그 지혜는 거울의 지혜, 거울의 지혜는 대원경지입니다. 이때 자비의 색채는 흰색이며 그 자비를 대자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그 거울의 지혜를 대원경지라는 대원경지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 75번을 한번 보십시오. 티베트 치유의학에 다음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특별히 냉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나타날 경우나 뇌출혈이나 신경질환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과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짙은 녹색빛이 심상수행에서 치유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청금석은 원칙적으로 약사열의 색깔이며 이것은 이 돌을 불교의 심리주의에서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사실 청금석의 치유 대가는 약사열에는 불상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 약사 아시죠? 약사가 이 열애를 붙이면 약사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 색깔이 뭐는가 하면은 짙은 녹색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약사열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란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를 갖다가 이 연수불을 합니다. 연수라 하는 것은 장수의 뜻입니다. 장수불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약사열애를 기도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치유의 부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색깔이 뭔가 하면 바로 파란색입니다. 아니면 짙은 파란색 가까운 녹색이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근데 색채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 파란색은 호공의 상징입니다. 호공의 부정적인 면은 무지입니다. 호공은 형상이 없으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무지이며 또 일어나더라도 호공을 허물어 보거나 실체적인 자아로 보기 때문에 무지를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면은 수행을 통하여 호공의 비에 있는 특성이 모든 사물과 생명이 내재하는 것이 없음을 아는 지혜, 무아와 공을 아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호공은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무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호공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쓰지 호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호공이 되는 수행법은 안 가르쳐요. 무지하시기 때문에. 호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는 수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수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안 좋습니다. 호공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면 다 때부수가 없애야 되는데 악업을 짓는 거거든요. 상상으로 죽이고 하는 악업을 짓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자기 상상으로 자기 부모, 형제 다 죽여요. 그걸 가르쳐요. 부모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상으로 하지만은 상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업에 속합니다. 마음 수련에서 그거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공은 인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호공을 대상으로 수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다만 호공은 공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공을 얘기할 때 홍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긍정적인 면은 수행을 통하여 호공의 비에 있는 특성이 모든 사물과 생명이 내재하는 것이 없음을 아는 지혜, 우화와 공을 아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요. 자, 허리 쭉 폈어요.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 빼야 됩니다. 자, 눈을 반쯤 뜨고, 코끝을 봅니다. 자, 눈을 감고 호흡을 봅니다. 한 3차례, 4차례 호흡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슴에서 하얀 용꽃 붕울에 쭉 솟아서
정술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자, 그 속에 관자재보살이 올라옵니다. 지혜와 자비의 보살. 관자재보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라 생각하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와 관자재보살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자정에 앉고 정술에서 손뼉을 치고 조우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소병으로 정수를 이룬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맑고 투명한 흰색이 아니고 맑고 투명한 파란색입니다. 자, 쭉 부어주세요. 목욕하듯이. 온몸으로 적셔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딱 한 2분 했네요. 어떻게 파란색 이 감로수를 쭉 부으니까 물이 철철 잘 넘칩니까? 네. 열도 이렇게 쫙 내려가고. 전번주 토요일 날, 전번주 토요일인가? 경험자 할 때, 익산에서 오신 그 술량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배낭여행을 하러 유럽 갔다가, 저기 이탈리아로 들어왔는데 열이 너무 올라서 해열제를 4개를 먹었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 주변에 병원을 찾아도 병원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감로수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앉아서 상상하는 물을 부으라고. 그냥 물을 쭉 부으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만큼 내려가고 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1시간쯤 지나니까 온몸 열이 다 내려가거든요. 네, 바로 그 방법이에요.